안녕하세요. 저는 리더들 상담 코칭 교육하는 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심리학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는 리더십 개발 쪽으로 박사했고요. 그리고 경영대학에서 교수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코칭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코칭 컨설팅 협회 이거 부회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였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논문을 쓸 때는 프랑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연구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저희 딸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콜롬비아 학생이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와서 애를 또 돌보는 한국에서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 어디 살아?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에 내가 사냐는 거죠. 내가 프랑스야, 미국이야, 한국이야? 그럴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내 책이 있는 데가 내가 있는 데라고 그랬어요. 내 책이 뉴욕에 있을 때는 나 뉴욕 사는 거고, 내 책이 한국에 있을 때는 나 한국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의 그 직업이 뭐야? 라고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남는 내가 나를 정체성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라이터. 다양한 글쓰기를 이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결국에 어떤 열매로 맺어지는 거는 저는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가, 그래. 라이터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글 쓰는 사람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고, 제가 하는 일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사실 글쓰기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딱 되는 건 아니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에 의하면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야지 텍스트 친화적이 돼요. 그 전에는 아주 특수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빼고는 글을 이렇게 대하는 게 낯섭니다.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서 쪽에서 폭발적인 그거는 중1 때 한국문학 전집인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해갖고 막 이렇게 두꺼워갖고 막 그 안에 이광수 편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게 막 이만큼 있었어요. 정말. 근데 그거를 여름방학에 그걸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든가 하여튼 그래서 일제시대에 나오는 그 사람들 거를 제가 방학 내내 막 정말 밤에 잠을 안 자면서 그걸 막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이 책을 읽는 데에 눈이 떠졌다 그래야 되나? 그다음부터는 텍스트 읽는 게 부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런 시기를 한번 넘겼고,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기 쓰듯이 책을 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많이 읽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이유 노래 100만 번 듣는다고 아이유처럼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써야 돼요. 실제로 쓰는 연습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편지를 엄청 썼어요. 정말 에브리데이 편지지로 2-3장 이상씩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그 친구가 편지 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답장 받기 전에 또 써. 그래서 엄청 썼어요. 정말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내 라이터의 재능이 발휘됐달까? 연습이랄까? 하여튼간 우리가 재능이 있는 거는 뭘 학원을 안 보내도 다 드러난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래서 읽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고 가장 즐거운 행위였던 것 같아요. 책 읽거나 글 쓰거나.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떤 오락이었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글 쓰는 게.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나만의 학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저는 리딩인 것 같아요. 리딩과 토론. 저는 학교를 석사를 박사를 이제 다 미국에서 했는데, 강의를 하는 수업은 진짜 굉장히 몇 개 안 돼요. 정말 몇 개 되지 않았고, 그런 건 보통 개론, 그리고 개념이 되게 중요한 이제 이런 수업들은 개론 수업 이제 들어가는 그런 거는 이제 들어야 되죠. 그 강의를 이제 들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수업 듣는 게 솔직히 말해서 되게 아까웠거든요. 저거 책 읽으면 내가 다 배울 수 있는 건데 왜 선생님의 말로 통해서 내가 저걸 배워야 되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책이 훨씬 더 많은 걸 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이었냐면 언제나 리딩을 먼저 해요. 내가 지식을 가져가. 그리고 선생님이 저걸 어떻게 푸는지를 보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럼 저 사람의 어떤 그 관점이 들어가서 해석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렉처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내 거를 또 어떻게 보면 생산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좀 계속적으로 해왔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과 선생님들도 다 그랬어요. 이제 제가 석사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존중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뭐 들을까요? 이제 얘기하면 지도 교수님이 야, 이건 그냥 빅 렉처야. 이런 거 듣지 마. 강의는 뭐 이런 거 너 왜 듣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래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뭐 7명에서 10명 정도 앉혀놓는 그런 작은 수업을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그런 수업은 진짜 그러니까 다 리딩을 해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자기 생각이라든가 의견을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진짜 저는 너무 재밌고. 그래서 뭐 리딩을 하고 남이 하는 거를 들어보고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구상을 하고 또 내 거를 만들고 이게 저한테는 이제 학습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텍스트가 가장 리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거에 있어서. 많이 읽으면 내가 해석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책을 읽지 않고 뭐 인간관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그것을 리치하게 해석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삶을 더 확장시키는데 통합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경계를 하는 게 뭐냐면 책을 수동적으로 읽는 걸 굉장히 경계해요. 이거를 그냥 팔로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 책을 이제 몇 권을 정해줘요. 그리고 그걸 이제 애들이 읽는 거야. 그러고 뭐 도전 골든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안 시켰어요. 그거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헨젤과 그레텔이다. 그러면 헨젤과 그레텔이 뭐 숲속에 들어가면서 내려놓은 것은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거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에 봤더니 내 인생에 있어서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파랑새가 있어. 야, 우리 집에 있는 파랑새는 어떤 건 것 같니?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다 무슨 무술에게를 뿌리고 다니고 나는 이건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식의 리딩을 자꾸 시키면 그런 것만 봐요. 그러면 이게 리딩 자체가 목적적이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흡수하고 그거를 믿어버리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읽음으로 해서 내 사고를 확장시키고 이거에 내 현실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나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뭐가 불편한지 뭐에 동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서 제가 이제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크리티컬 티어리라고 이제 비판 이론이라고 하죠. 거기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브루필드라는 이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토론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영국 분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분이 언제나 하는 게 뭐냐면 읽고 무엇에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믿음에 어떤 것을 이 리딩이 너한테 어퍼밍 해줬냐. 그러니까 확인시켜줬냐. 어떤 게 새로웠냐. 어떤 면을 비판하고 싶냐. 이걸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쓴 사람이 무조건 옳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한테 무슨 의미야?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거는 무조건 권위자가 옳다라는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뭐 중고등학교 학습에서도 시험 볼 때 출제자의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며.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보고 내가 뭘 느꼈고 세상과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고 그걸 거기다가 내 거를 섞어서 한마디로 해서 내 침을 섞어서 세상에 내고 내가 뭐 재료가 있으면 내가 조리해서 내가 세상에 내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이제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뭐 맛있는 음식인지 뭐 행복을 주는지 이것까지 가야지 그게 이제 진정한 학습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런 숙제를 했어요. 리플렉션 페이퍼라고 이번 수업을 이제 들어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뭘 생각했고 뭐 어떤 것들이 떠올랐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쓰는 페이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게끔 해요. 그런데
그거를 쓰면서 처음에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 경영학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써본 적이 없대. 너 학교 다니면서 뭐 논설문 이런 거 안 써봤니? 글짓기 안 했니? 이랬더니 글짓기를 했지만 언제나 정답이 있는 걸 맞추는 거였다라는 거죠. 답정 너.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했지 자기 생각을 쓰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쓰라 그러면 학습 내용을 요약해 갖고 와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뭘 이걸 요약을 하니? 이거가 아니야. 이걸 보고서 너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 네 의견을 쓰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내 수업을 강의 잘하신다 이렇게 평가해. 나 알고 있어. 나를 평가하지 말고 이게 너한테 무슨 의미 있는지를 그거에 방점을 찍어 이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하면 나중에는 A4지 한 장을 쓰라 그러면 A4지 한 장에 정말 여백도 없이 막 글씨 크기 8구로 해갖고 막 나중에 다 써요. 그러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거 교수님 수업 듣고 나니까 자기소개서 쓰기 편해졌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라이팅, 자기 생각 쓰는 거를 학습을 안 시키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고, 그리고 대학원에 와서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칠 때는 뭐냐면, 아카데믹 라이팅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제 수업, 특히 이제 연구방법론이나 이런 수업을 들으면 도서관에 가갖고 도서관 자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언제나 제 수업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학술 논문들을 찾아서 읽는 법을 배워서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거든요. 이것도 다 나랑 처음 해보는 거야. 다 구글에 찾아가지고 뭐 네이버에 찾아갖고 그런 식의 조각조각 지식들만 가지려고 하지 이 풀 바디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다는 게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아카데믹 라이팅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가르쳐요. 무조건 쓰라는 것만 써라. 내가 이제 과제를 내잖아요. 시험 문제를 이제 내잖아.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만 써. 아는 거를 써. 아는 걸 아무리 많이 썼어도 대답을 안 한 거는 다 틀린 거다. 그리고 너 뭘 쓸 건지 얘기하고 언제나 2갈씩으로 쓰고, 그리고 결론 내고, 정리하고, 계속 그러면서 아카데믹 라이팅 하는 거를 제가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푸시를 이제 했죠. 아예 그 라이팅을 할 때 이거를 줄거를 못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회사만 다니다 보니까 다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다 줄글로 쓰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거 최소한 이 석사를 하셨다라고 하면 아카데믹 라이팅 흉내는 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죠. 한국 교육에서는 미싱이 없는 거죠. 근데 결국 아카데미아는 라이팅으로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텍스트로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것들을 빌드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거를 연구했어. 그래? 그럼 나는 이거 딴 거. 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빌드업 되는 게 결국은 아카데미아인데 그 빌드업 되는 벽돌이 뭐냐는 거야. 다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엄청나게 가르치게 되고 이 라이팅이 없다. 그럼 너 알고 너 죽으면 끝이잖아. 예. 그러면 네가 세상에 기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너 똑똑하다. 이걸로 끝이라는 거지. 이거를 써서 내야지 이게 다른 사람들은 전파가 되고 네가 세상에 뭘 남기는 거고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은 이거 그냥 학습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라이팅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가르치죠. 저희 아이는 외국인 학교를 나왔어요. 얘네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되게 빡세게 가르쳐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학교 때 프로젝트를 했는데 왜 얘 아빠가 이제 대학 교수인데 대학생들보다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사실 라이팅을 엄청나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저의 스승님이 계세요. 맨프레드 캐치드 브리스라고 하는 인시아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밑에서 제가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박사를 이제 했거든요. 박사를 할 때 이제 그분 연구소에서 박사 논문을 이제 썼죠. 연구해갖고 거기 있는 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교수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임원들을 코칭을 할 수 있을까요? 이그제큐티브 코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그 기업의 임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개인들 코칭하고 교육하고 이제 이런 쪽 말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하고 이걸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you will make a mistake. 너는 실수를 할 거야.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거를 그래서 이제 experiment 실험을 해. 그러고 하는 experience 경험을 해. 그게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못할 거지만 하면서 점점 고쳐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엑스퍼트가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단 하라는 거지. 잘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고 이 못하는 단계가 없으면 잘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좀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라이팅보다 더 좋은 건 리라이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이팅보다 더 좋은 건, 그러니까 내가 쓴 글보다 더 좋은 거는 다시 쓴 글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건 저희 그때 이제 논문 쓸 때 저희 그 지도 교수님, 세컨 리더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하고 언제나 다시 할 때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practic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변호사나 뭐 이렇게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프랙티셔너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되게 웃기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 프로페셔널 모든 자격을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왜 프랙티셔너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웃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알 것 같아. 점점 더 잘하게 돼요. 이미 충분해. 근데 더 하면 점점 더 잘하게 돼. 그러니까 남들은 똑같다고 느낄 수 있을지는 내가 이제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경험하고 하면 더 좋아질 수 있고 못하는 걸 지나야지 못하는 걸 해야 잘해지는 거고 그리고 언제나 다시 하면 더 좋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패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인류가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정해져 있는 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나 잘못하는 거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에 오늘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삶이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를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처음부터 실패부터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더 잘하게 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해집니다.